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뭐 몇십 년 만에 중국 ETF가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만이거든요. 그런데 엄청 오래된 것 같죠. 그간 미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중국은 완전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ETF 자체가 거의 뭐 상장을 안 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5월 달에 중국 ETF들이 대거 상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진짜 국내 거의 뭐 유일한 중국 관련 투자나 중국 관련 기술, 중국 관련 ETF 이거 소개해주는 유일한 유튜버인 제가 이걸 또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소개해드려야겠죠. 그래서 5월 상장하는 중국 ETF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ETF 진짜 다들 저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 ETF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에는 투자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거기는 하면 안 돼. 다들 이렇게 하고 계셔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다 해먹는 거지. 뭐.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저는 뭐 그냥 MBTI가 여러분들 INF거든요. INFJ라서 특히나 N이 강해요. 주식 투자할 때 N이면 직관형 뭐 이런 거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정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을 해본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예측해 보면 좋잖아요. 좋다고 해야 되나? 재밌습니다. 그냥 저는 약간 망상가나 몽상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진짜 미국이 저렇게 관세를 매기는 것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왜 저렇게 계속 우왕좌왕을 할까요? 그거는 뭔가 이제는 세계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지금 변곡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곡점일 때 보통은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큰 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가 바뀌거나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지금 보면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렇게 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봤을 때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너무 많은 이런 자금들이 저는 많이 몰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투자도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ETF나 미국도 당연히 미국이 메인으로 가긴 합니다. 왜냐 미국이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발전을 했고 금융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요즘 보면은요 제가 금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자산들 그다음에 중국 주식, 중국 ETF 이쪽으로 비중을 많이 모아가고 있어요. 왜냐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잘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중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미국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으신 분들 삼성이나 미래나 한화나 타임폴리오 이렇게 똑똑하신 자산운용사 이런 브레인 분들도 이미 이런 흐름을 알고 5월 달에 중국 투자 ETF를 아마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투자를 다각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도 너무 많이 등락이 거듭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다고 하면은요 투자를 이제 진짜 다변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요즘 엔비디아도 지금 하웨이가 칩을 대체한다고 이 소식도 제가 정리해서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하웨이가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주식 상승이 원래는 지금 멀티플 그 미래의 성장성을 다 거기에 반영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뭐 중국은 못 믿겠다 하시면은 투자 안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이 몇몇 기업들 테크탑 10에서 10개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뭐 샤오미나 비아디나 CATL이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아마도 엄청난 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처럼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위대한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뭐 상품명을 지금 막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사설이 길었는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에서는요.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야, 이제 차이나 위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장하나 봅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은 제가 좋아하는 샤오미 등 중국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 아마도 이게 구성 종목은 얘기를 아직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유비테크나 막 이쪽
허사이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또 뭐 있었죠? 호라이즌 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샤오펑이나 아마 이런 기업들이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테크탑 10 이거는 뭐 테랩 10 종목들이 아마 들어가겠죠. 뭐 알리바바나 비아디나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텐센트, 아이두, 뭐 샤오미 뭐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10개 기업 이거는 들어갈 것 같고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탑 10 이것도 뭐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10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알리바바랑 텐센트랑 바이두랑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타임폴리오에서도 타임폴리오 차이나 A 테크 액티브 이거는 홍콩 중국 대만의 인공지능 기업 뭐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금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분들도 중국의 상승을 이제는 예측을 하고 있구나. 이제 존 버나드가 예측했던 대로 중국의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조금 설레고 있습니다. 자,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이거 차이나 테크탑 10 ETF에 대한 한국거래소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해서 13일 상장을 한다고 13일 상장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래에셋 운용이 중국 투자에 내는 것은 지난 2023년 5월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와, 2년 만에 낸다고 하고요. 하나 자산운용은 같은 날 상장 목표로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탑 10 이걸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액티브 상품인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이거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비아디 중국에 제가 봤을 때는 도요타를 그리고 테슬라를 뛰어넘는 전기차 회사가 될 겁니다. 비아디 그다음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대표 기술주 10종목의 10종목을 의미하는 10 이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아마도 잘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만 묶은 상품도 나온다는데요. 삼성자산운용은 내달 13일에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에셋 운용은 같은 날 말 그다음에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 진짜 차이나 종목들이 엄청 나옵니다. 이 존 버나드의 전성시대가 이제 올 것인가 너무 움찔움찔합니다. 그리고 하나운용도 관련 상품 출시 검토 중이다. 야, 대박입니다. 다 내놓네요. 뭐 차이나 휴머노이드.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데가 로봇 이런 데도 강점이라고 다들 입모아서 얘기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두뇌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몸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몸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 이 지금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생태계와 이런 인프라를 갖춘 데가 중국 말고 없어요. 중국처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미국도 못 만들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말고는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현역 휴머노이드 군대를 구축하고 다대 광고가 아니라 노동력, 물류, 그다음에 그리고 포스트 휴먼 경제의 지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보면서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상을 직접 보여드려야죠. 자, 이제는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유비테크 로봇들이 지금 실제 이런 공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 비아디나 아니면은 지커나 니오 공장에 이렇게 투입이 돼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움직여서 짐을 날라보고 이런 걸 태스크, 이런 걸 업무를 수행해보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직접 이런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휴머노이드,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제 진짜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빙까지 하고 서빙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돌봄, 가족 돌봄, 노인들이나 이런 말동무 해주면서 이런 것까지 이제는 AI가 되면서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다 딥시크가 들어가면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죠. 오픈 AI가 문제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폐쇄형이고 그걸 또 돈을 샘 알트먼이 받으려고 했으니까 개발을 못 되고 있거든요. 근데 딥시크 이거는 야 개발 다 해. 니들이 다 해. 여기에 투입되고 여기 로봇에 투입되고 샤오미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메이디 공기청정기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비아디에 투입돼서 자율주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 LLM 모델로 이 지금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를 빨리빨리 개발해서 사람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태스크할 수 있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개발을 해봐. 이렇게 다 해서 엄청나게
이 오픈 AI 2년 만에 했던 거를 얘네는 2달 만에 다 해버리거든요. 왜냐? 오픈 소스로 풀어버려서 다 개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이쪽 개발에서도 아마도 중국이 앞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중국몽이냐 중국뽕이냐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이런 AI 분야에서도 아마 선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한 번씩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중국이 아마도 이 로봇 대중화도 중국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차이나 휴머노이드도 아마 중국이 강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타일 로봇, 타일까지도 이제는 로봇이 깔아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 타일까지도 인간의 노동을 점점 더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 야, 이런 거 신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다중 인간형 협업, 아까 유비테크가 하는 거 보여주셨죠? 중국의 자동차 공장, 뭐 비아디나 아니면 니오나 지커 이런 데서 수십 대의 스마트 AI, 그러니까 AI를 가진 휴머노이드가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이런 로봇들을 만든 회사가 유비테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비테크가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ETF에 아마 유비테크, 그 다음에 허사이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이 라이더를 만드는, 이 센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것도 센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반도체나 뭐 이런 데도 아마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캠브리콘이나 아니면 SMIC나 뭐 이런 것도 아마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샤오미나 샤오펑이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성 종목이 나오면은 또 구성 종목대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뭐 제가 뭐 여타 ETF 다뤄주는 유튜버보다 제가 그래도 잘하지 않았을까요? 이 분야에서 제가 4년 이상 이거 정보만 맨날, 최신 정보만 맨날 진짜 오타쿠처럼 보는데, 그거 말고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유비테크가 뭔지 알아? 유니티리가 뭔지 아냐고. 유니티리 영상만 전 100개 이상을 봤어요. 유비테크 영상만 이거 몇십 개를 맨날 봐요. 틱톡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봅니다. 이 영상 제가 관심이 많아서 사적인 얘기 좀 해봤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레픽 10 구성 종목이 뭐가 있냐, 이걸 한번 갖고 왔거든요. 보시면은요, 알리바바, 띵동닷컴, 지리, 그다음에 비아디, 샤오미, 텐센트, 넷이즈, 바이두, 메이트한, SMIC.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넷이즈는 좀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때 넷이즈 별로고요. 그다음에 지리도 조금 자동차에서 유명하긴 하지만 지리도 조금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리도 별로인 것 같고, 여기에 그냥 CATL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이 배터리 1등 업체이거든요. CATL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여러분들 우리 알리 알잖아요. 알리, 테무 뭐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알리 클라우드, 이게 유명한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이 대표 기업이고, 징동닷컴은 우리가 쿠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이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바바도 뭐 아마존 같긴 하지만 징동이 특히나 쿠팡이랑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자기의 자체 물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기업이다. 그리고 지리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지커가 아마 들어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업체 지커 브랜드를 소유한 지금 모 회사거든요. 그 다음에 볼보도 인수하고 있고, 볼보도 갖고 있고, 아마 르노도 아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자동차가 이렇게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뭐 워렌 버핏이 2008년에 돌아가신 고 찰리먼거 선생님의 삼고 초려 끝에 투자했었잖아요. 그래서 40배의 수익을 낸 이 기업인데, 지금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비아디가 아마도 엄청나게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공장도 뭐 지금 뭐 10배 규모 이상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세계에 엄청난 규모의 지금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는데, 저는 아마 향후 10년 내에 도요타를 뛰어넘는 엄청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오미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랑 IoT, 그 다음에 이런 제조사로 유명한 샤오미인데, 최근에 지금 SU7, 작년에 SU7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테슬라 모델 3의 라이벌로 나왔는데 모델 3 판매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잘 팔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샤오미는 가전 제품에서도 아마 우리나라를, 한국을 가전에서도 뛰어넘지 않을까. 예전에 10년 전에 샤오미가 삼성에 엄청나게 지금 OLED를 받으려고 샤오미가 삼성 지금 OLED를 안 줘서 레이진 회장이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지금은 아마도 삼성을 샤오미가 뛰어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전이나 아니면 애플이 하지 못한 전기차까지 출시하는 샤오미는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보고요. 텐센트는 우리가 말하는 카카오나 이런 메신저 있잖아요. 이런 메신저를 운영을 하고요. 위챗페이로 유명한
이런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내 니즈는 뭐 게임이랑 음악 스트리밍 뭐 디지털 콘텐츠 저도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아마도 매니저님들이 아마 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두는 뭐 검색 엔진이죠. 중국의 제일 가는 검색 엔진으로 뭐 구글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의 구글이라고 보면 되고 메이트하는 중국의 배달의 민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랑 여기어때랑 야놀자를 합친 이런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SMIC는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 중국의 파운드리라고 하면 TSMC처럼 중국의 TSM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말고 지금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이 주목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님이 좋게 본다길래 포트폴리오에 비아디와 샤오미를 다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 회장님이 저랑 비슷하네요. 비아디랑 샤오미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비아디랑 샤오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샤오미는 비아디는 제가 1년여 전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올 들여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중국 주식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주식이 진짜 인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난 중국 AI 딥시크가 출연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이런 시그널에 한몫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다음 달에 타이거 차이나 테크탑 10 상장지수 펀드 ETF를 출시한다. 박 회장이 찜했다더라는 이런 한마디가 나오면서 펀드 매니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현주 회장이 찜한 종목이 뭐일까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뭐가 있을까니까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개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샤오미, 알리바바, 비아디, 텐센트, SMIC, 메이투안, CATL, 하이곤, 햄브리콘, 마인드레이 좀 이런 기업들인데요. 저는 좀 모르는 데가 하이곤이랑 마인드레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다 알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인드레이, 하이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봤는데 샤오미 아까 소개해드렸죠. 텐센트. 그래서 하이곤이 어떤 기업이냐, CPU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컴퓨팅 칩이랑 CPU를 만드는 이런 기업이라고 하고요. 마인드레이는 의료기기 솔루션을 이렇게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캠브리코는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엔비디아라고 해서 AI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흑자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웨이랑 같이 AI 칩을 만들어서 아마도 성장세가 뛰어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AT는 아까 배터리 1위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을 담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쭉 10개의 기업이 담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알리바바, 비아디, 텐센트, SMIC가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예측해 보시고 재밌죠? 중국 주식들도 잘 오르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잘 오르길 제가 매번 기도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매번 기도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좋아지라고. 그래서 왜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왜 예상하냐, 존 버나드 너는 왜 예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건 파워 제너레이션, 전력 생산량이죠. 전력 생산량이 중국이 이렇게 쭉 그래프가 쭉 올라가고 있고 예상치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완만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AI가 요구하는 전력 소비량이 미국의 이 총 전력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 채굴이나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AI 이런 걸 다 돌려야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다 돌려야 되는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미국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미국 친환경 한다, 금융화 되면서 인프라도 부족하잖아요. 전력망도 부족하고 너무 금융화 되면서 이 인프라 자체가 너무 비싸져서 투자를 못 하고 그냥 쉽게 금융으로만 돈 벌다 보니까 결국 이 전력망을 구축을 못 해놨습니다. USA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전력망을 구축을 해놨는데 향후 지금 AI 경쟁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이거를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몽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보고 한번 이 전력에서 과연 누가 더 많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그다음에 AI 서버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라. 여러분 전기차랑 휴머노이드 로봇도 누가 많이 생산을 해낼까?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전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쪽 동네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중국이나 미국을 가려놓고도
그냥 그래프만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샤오미가요, 여러분들 전기차를 출시하고 나서 4월에만 있잖아요. 28,000대, 한 달에 월간 2만 대가 넘습니다. 2만 대를 7개월 연속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4월 달에 28,0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 모델로 28,000대를 팔았다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테슬라보다 많이 팔았다. 이 한 모델로요. 근데요, 지금 샤오미가요, 이 SUV 차량 YU7 테슬라 모델 Y랑 경쟁할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또 신차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더 무서운 거는요, 이미 지금 엄청나게 이 주문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 배송을 기다리려고 하면 40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출시됐던 작년보 10주 걸렸거든요. 이것보다 더 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샤오미랑 조금 비슷한 기업인 이름이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샤오펑은 35,0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연속 3만 대를 넘는 유일한 이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다. 요즘 샤오펑이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가성비 높은 전기차를 출시하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고요. 그래서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니오라는 업체는 배터리 교체 시설로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배터리를 400km 가는 배터리를요 3분 만에 갈아주거든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나중에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은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만 중국에요 3,300개가 넘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있는데 독일에는 아마 60개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유럽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이 지금 배터리 전력망, 배터리 교체망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인프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아디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얘네들은 pretty 어마어마하다. 지금 페루에도 첫 플래그십 쇼룸을 설치를 했다고 하면서 10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이 새로운 매장은 페루 최초의 비아디 플래그십 쇼룸이다. 이렇게 설치된 게 보이죠. 이렇게 비아디가 페루에 이렇게 설치해서 위안 플러스 이거 위안업 이거를 또 소개해주고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취재를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아디는 진짜 가격대가 1,000만 원, 2,000만 원대 전기차도 만들어내니까 이 캄보디아나 페루나 이런 개발도상국에도 테슬라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 가격대가 못 나오거든요. 지금 뭐 저가 전기차 내놓는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과연 2,000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지금 캄보디아에도 전기차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하면서 4분기부터 생산 예정이다. 그래서 이 공장은 1단계에는 올해 4분기에 생산을 시작을 할 예정이며 연간 생산 규모는 10,000대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보디아에서도 진출을 한다. 착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 3,200만 달러가 투자를 예정이고요. 그래서 비아디가 공장을 짓는 데가 여러 곳 있어요. 캄보디아만 짓는 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이미 태국에서는 지어서 생산이 되고 있고 브라질 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캄보디아도 있고 태국도 공장을 이미 동남아에 소유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이것도 다 모아보면 엄청난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엄청나게 지금 비아디가 진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전, 지금 선전 자동차 운송업체에서 브라질로 향하는 이 선전이라는 이 배가 7,000대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0대를 실어서 브라질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규모가 수라는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뭐 선전 이 지금 자동차 캐리어 이게 지금 이제 출항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7,000대를 싣고 브라질로 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계속 다닐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뭐 8개가 넘는 지금 이런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만든다고 하는데 비아디 선박으로만 진짜 얼마나 전 세계 이 전기차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지 저는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죠. 존 버나드 말고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에서 지금 4개 모델로 또 크로아티아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아디가 크로아티아에서도 진출을 하고 진출을 거의 뭐 이 미국 말고 못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베냉에도 진출했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16개국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베냉이 어디 나라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다고 하는데 베냉에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계속 비아디가 진출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면 여기 보면 지난해 튀니지, 에콰도르,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일부 모델을 출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비아디가 4월에만 약 8만 대를 판매하고 해외 판매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38만 대를 판매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1.3개 증가를 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비아디의 이 판매량을 보면은요. 그다음에 상용차 판매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쭉 보시면 이 해외 지금 수출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늘어나고 4월에 지금 79,086대로 해외에서 이걸 판매했는데 5개월 연속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84%, 그다음에 3월 대비 8.75% 상승한 수치입니다. 대체 지금 박사님들 있잖아요. 그 뭐 누구죠? 그 예전에 엄청난 뭐 60만, 70만 채널 맞죠? 최 박사님이랑 그다음에 박 박사님들 둘이 계속 관세 때문에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가 과잉 생산으로 망할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 결과로 반대로 나왔죠. 제가 반대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저격 같아서 못 올렸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시면은 저도 그냥 뭐라고 해야죠? 선량한 그냥 비판? 그런 걸 좀 아니면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나중에 얘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천년 만에 이 중국 테크 투자가 이제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지금 상장되는 종목만 지금 알려진 게 4개에서 한 6개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에서 한 7개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런 거 한 번씩 종목들 올라오면요. 구성 종목들 한번 분석해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해 드릴게요. 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ETF 달아주는 유튜버 중에서. 박사님들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ETF 달아주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습니다. 중국 ETF 달아주는 유튜버는 제가 유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